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애국 순찰팀을 이끌고 전국을 누빕니다. 환경부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애국하느라시고 몸도 많이 피곤하시고 이러시죠. 아, 요즘 몸살기도 있어요. 몸살기 있죠. 네, 박사님도 건강 챙기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자, 우리는 뭐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연동형 이재명은 아주 또 짱구로 굴려서 결국은 통합형 연동형으로 꼼수를 쓰네요. 근데 뭐 예상 가능했던 게 지금 이제 병립형 내심은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그러니까 비명계 지금 군소정당들을 분명히 견제할 것이다 이런 복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게 얼마 전에 이재명이 이제 양산까지 내려갔다 왔지만 이 백계문이라고 하는 또 그 친문 세력들 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 우리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이제 악법이라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에도 우리가 굉장히 항거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요 법안으로 상정하고 밀어붙였던 심상정까지도 조차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자기들도 쉽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러한 선거제도 이 중차대한 것을 지금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게 쥐락펴락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방어적 수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국민의힘 앞에서 뵀는데 굉장히 그 장동영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이런 수뇌부들이 아주 급히 그 국민의힘 당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주해졌습니다. 좀 분주해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통합형으로 해서 저쪽에 이제 그 군소 정당들과 연합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준연동제를 하면 우리 쪽도 그러니까 우파 쪽도 뭔가 연합하는 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입니까? 자유통일당과의 무슨 국힘당과 연대라든지 그렇죠. 이건 이제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런 우리 우리공화당도 있고 그렇죠. 우리 우파의 흔히 말하는 광장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그 이재명 당에서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처음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는 좀 들어가는 듯했어요. 병립형을 이제 원체 이재명이 주장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혼합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병립형과 혼재해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어제 속보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당에서의 그 모습은 과거 그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때 그 위성정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위성정당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변수는 우리에게도 광장 세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자유통일당과 같은 우리 우파 정당에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기회가 왔죠. 기회가 온 거죠. 3% 넘으면 되는데 3%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3% 미만밖에 못 찍었다는 것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유통일당에는 확실한 어떤 기회는 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활용점정 어떻게 눈의 용을 그릴 거냐 하는 게 이제 숙제인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모든 총선에 대한 그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는 중차대한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위성정당, 과거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원유철 의원이 당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와 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뭐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군소정당도 자유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당연히 만들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253개 지역구를 뺀 이 비례대표가 47석이에요. 이 47석을 가지고 실제 양당 구도에서 이재명 당하고의 경쟁인데 문제는
이재명 당도 지금 이낙연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을 전혀 무시 못하는 것이고 우리 쪽에는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낙연과 다시 말해서 이준석과 합당을 한다라고 보고 여론조사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충격적으로 3% 미만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 자유통일당에서 이번 기회에 뭔가 제도권에 입성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하느냐. 물론 그 국민의힘을 우리가 이제 그 설린 우호 관계에서 함께 윈윈하는 그러한 것을 구상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쟤네들 네. 하는 것처럼 네네. 국힘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순번을 그러니까 국힘은 약간 좀 중간 이하로 후순위로 좀 미루고 앞에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뭐 고영주 변호사 팀이라든지 여기 좀 몇 석 이렇게 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합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자유통일당은 각계전투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정당은 따로 가고 네. 자유통일당은 이제 자유통일당대로 가고 네. 다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원내 진입해서 연합하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쪽이 제가 볼 때는 저 박사님의 예, 말씀 중에 후자 쪽에 사실 무게 중심이 더 갈 거예요. 제가 예측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방금 전에 그 언론에도 비추는 얘기가 위성정당을 만듦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의 얘기는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자 배제된 공천 배제된 분 또는 탈락자 이러한 분들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돌리는 안까지도 지금 솔솔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한동훈식 공천, 한동훈식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공천 과정에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하나 생기는 게 위성정당이에요. 비례정당으로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안, 그러니까 선순위를 오히려 자유통일당에 이렇게 할당을 준다든가 자유민주당에 또 이렇게 저명한 우리 셀럽들 주요 인사들에게 양보한다든가 그건 없다. 예, 이런 방식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그건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통일당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지 기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보다 더 나을걸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가야 돼요. 예. 아니 저 자유마을의 가입자가 650만을 넘겼대는데 네. 이준석 당해야 그거 뭐 몇만 돼요? 마지막 언론에서 6만 찍었으니까. 6만인데 예. 그것도 뭐 미성년자도 들어갔고 이래서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당연히 양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의 어떠한 우리 자유우파에서의 그동안의 그 동력이라든가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 하신 여러 가지 그 우리 시민들 동료 시민들을 대변하는 많은 활동사를 우리가 지켜보자면 당연히 정광 목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어떠한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중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이번 총선은 전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포괄적 책임은 국민의힘 더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총선은 구분이 걸려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선거이다라고 한다면 자유통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산을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자유통일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의석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제도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자력으로 자유통일당이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어떠한 조화를 그러니까 내밀한 부분에 어떠한 안 보이는 이심전심의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각계전투로 가서 보수 우파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게 더 이제 많은지 아니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위성정당으로 전부 헤쳐 모여서 같이 들어가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더 많은지 그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이 국민의힘 계산법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같은 또 제여에 있는 그 당들과의 그 계산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명한 건 양당 구도입니다. 양당 구도고 나머지 지금 군소정당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떠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군소정당들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어느 정당, 뭐 이준석이가 됐든 이낙연이 됐든 우리 자유통일당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자기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는 것도 정치라는 것도 다 정치적 계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동력이 없는 당하고 연대한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으로 동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걸 또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통일당이 남은 60여일 동안에 확실한 그 지지 기반이라든가 동력을 표출해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쉬운 사람이 손 벌린다고 국민의힘도 막무가내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자기들만의 길을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우리 제 옆쪽에 있는 어떤 정당 이러한 우파 정당들에서 한두 석이라고 나왔을 때 그 한두 석이 굉장히 요긴하게 아쉬운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정의당이 그런 거잖아요. 정의당이 여러분들 6석 가지고도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상임위 위원장까지도 뭐 사개특위 위원장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전략을 비축한다면 정의당까지도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정의당이 박사님 거의 존재감이 거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언론에 거의 정의당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쟤네들은 이제 그거를 요번에도 또 귀신같이 잘할 것 같아요. 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전주을에서 강성희를 갖다가 진보당에서 내게 해주고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제 이렇게 진보당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야 하나 줄 테니 야, 우리하고 노선을 같이 하자.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걸 잘해요. 맞아요. 근데 이 짝에서도 그러면 상징적으로 후보 내기가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석이나 두 석 정도는 지역구에서도 자유통일당에 뭐 한 석 주고 이제 다시 말해서 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근데 우파가 좀 강한 데 있잖아요. 영남이라든가 뭐 강남권이라든가 근데 자유통일당 한 곳 주고 우리는 후보를 안 낸다. 그 대신에 뭐 다른 거 이렇게 연합을 우리가 해서 어떤 식으로 윈윈 게임으로 가자. 이렇게 뭔가 그러면 비례는 그럼 각계 전투로 간다. 아니면 각계 전투로 가면 뭐 비례를 지역구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석 정도 이렇게 양보한다든지 아니면 비례를 각계 전투로 안 가고 상위번에 우리 하나 합칩시다. 비례정당은 그 대신 상위에 좀 자유통일당 이름 몇 석 넣고 할당해주고 그다음에 고영주의 자유신당도 좀 한두 석 할당해주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이제 국민의힘이 쭉 배치하고 이래서 뭐 국회 원내에 들어가서는 연합전선을 펴서 저 좌파들하고 맞섭시다 하고 연합하는 내용들을 이건 분명한 게 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기치가 뭐 맞는 거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예. 그런 뭐 작전이 지금서부터 짜져야 되는데 저쪽은 벌써 짠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저쪽도 사실 이재명당과 그 비명계 다시 말해서 지금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저쪽하고의 그 극한 대립 아닌 대립은 뭐 지금 여러분들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연대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 병립형이라는 걸 이재명이가 주장한 그 자체에도 이낙연 신당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제가 자유통일당에 덕담 아닌 덕담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의당을 좀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최근에 자유통일당의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이라든가 등등 일부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토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의당의 뭐 스탠스를 한번 보죠. 정의당이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의 이중대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총선이 현실화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심상정이가 연대할 수도 있다. 그렇지. 예, 이렇게 회귀했거든요. 예, 이게 여러분들 무엇을 방증하는 거냐면 우리도 자유통일당도 또 자유신당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입에 다 맞질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100%
하는 일마다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연대하고 공조하는 때에는 인간적 신뢰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뭐 인신공격이라든가 어떠한 비토 같은 것도 할 때에도 총선까지는 서로 여러분들 험담하면서 어떤 대화한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정의당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자유통일당도 어차피 그 정권 창출을 위한 정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정권을 창출하고 제도권에 입성하고 이런 게 주목적이라 한다면 자유통일당도 좀 더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이번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본 틀이 국민의 힘과의 그 관계에서 조금 내려놓고 서로가 내려놔야 돼요. 서로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죠. 여러 가지 관계가 좋으면요. 지금 말씀하신 3-4가지 안이 다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앞번에 할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지점이 하나라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그렇지 않다면 뭐 노골적으로 지역구도 말이죠. 서로 연대해서 공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 공당과 공당의 첫째 신뢰 그리고 대표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6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전쟁에서 전략이 없으면 그건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전쟁은 항상 전술과 전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통일당도 국민의힘도 각 당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박사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이념 성향이 같은 그 공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방편을 물밑 교섭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또 우리 제외의 여러 그 인사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대화 타협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서로의 이제 인정이 필요하죠. 이제 자유통일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은 큰 집의 그 힘과 어떤 그걸 인정해주고 큰 집으로 인정해주고 맞습니다. 큰 집은 굳은 일을 작은 집에 맡긴다. 굳은 일까지 큰 집이 할 필요 없거든요. 저쪽은 강성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난장 피우는 걸 민주당이 못하니까 저놈이 하게끔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싸워서 굳은 일 하는 거는 자유통일당의 전사들이 있으니까 전사들한테 좀 굳은 일 맡기고 큰 집답게 좀 크게 나가는 거는 큰 집에서 하고 큰 집에서도 못했잖아 싸우는 거를 좀 뭐 그런 거 자유통일당에서 좀 하게끔 여기 원내에 좀 들어오게끔 아니 뭐 그 몇 석이 그렇게 중요해 몇 석을 맡기고 그 대신 굳은 일 아니 험한 일은 좀 해달라 우리가 못하는 일 해달라 그러고 같이 싸우는 상대는 이재명과 민주당 문재인이니까 연합전선을 피되 큰 일과 아름답고 거대한 일은 국힘당이 하고 굳은 일 험한 일 이 싸우는 일 투사 일 그거는 자유통일당이 해라 하고 그 대신 이만큼 줄게 뭐 이렇게 할게 그 대신 우리가 형으로 인정하고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밀어준다 여태까지 밀어줬잖아요. 되길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경구 단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